괴산에서 계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신 거죠? 언제 이사 오셨죠? 이제 이틀 됐습니다. 이제 네. 두 밤 잤죠. 네. 여기 괴산에서 계시다가 이쪽 네. 청주에서 출퇴근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우선 무척 편안하고요. 우선 출퇴근이 없으니까 네네. 이제 그 괴산에는 너무 산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네. 또 여기도 뭐 못지않게 좋은 것 같고요. 아파트가 아주 쾌적하고 또 출퇴근이 뭐 이제 10분, 20분밖에 안 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원래 지사에서는 관사에서 거주를 하셨는데 이렇게 자가로 거주하시는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관사가 좀 없어지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는 이제 관사에서 업무를 보고 또 외빈을 접견하고 하는 그런 이제 관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관사를 돌려줘야겠다. 관사를 이제 쓰게 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경비가 있고 또 그 관사를 마련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추세에 맞게 우리도 그걸 변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선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그러면은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신 거죠? 자가로 구매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지금 저 일산에 집을 지금 내놨는데 매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고 해서 여기는 이제 반월세로 반전세? 반전세인가? 네. 그러니까 그 월세를 지금 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월세라기보다는 보증금 한 1억쯤 냈고 그다음에 이제 한 150만 원쯤 된다든가. 매달. 예. 그건 직접 이제 빨리, 월급에서 받아서. 예, 빨리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좀 관사도 살지 않고 유튜브로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다 이런 뭐 평가들이 있어요. 신선하다기보다도 이제 파격인데 기존에 이제 지사 또 이게 좀 뭐라고 할까 다 이렇게 정제된 또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지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사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나 내용은 바꿔야 되겠죠. 여러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신중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 뉴스가 돼가지고 그게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논란도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니 저 당선인께서 왜 저러시지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 왜 발표를 기자회견을 안 하고 유튜브로 발표를 하시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도 접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좀 드셨나요? 그 좀 아직 제가 적응이 덜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는 공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인이라도 뭐 좀 이렇게 그 비중이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이제 뉴스가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솔직히 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뉴스가 될 만한 사안이고 언론에 정식으로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을 개인 방송에서 하게 되는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는 계속 하겠다 이런 또 글도 올리셨고 어제 유튜브 방송도 제가 봤는데 저기 그 유튜브는 좀 계속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좀 일단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해보면서 또 문제가 지적이 되면 또 중단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선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TV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오세훈 TV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홍준표 홍각혼란가 하는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다른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 이제 김영환 TV도 유지해야 되겠다. 그 아쉬운 뭐 소중한 그런 자산이니까 저의 자산이기도 하고 충북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동안 그것이 되게 이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예민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그런 TV였는데 이것이 이제 충북 도정에 도움이 되는 충북을 알리는 또 우리 충북의 여러 가지 그 관광을 알리는 또 우리 특산물을 판매하는 또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좀 알아둬야 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충북을 위한 방송으로 이걸 전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름은 그냥 쓰고 있지만 또 구독자를 어떻든 좀 소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생각하지만 이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정치적 내용에서 이제 충북 홍보에 또 충북 농민을 돕는 또 이 충북의 구석구석을 알리는 그런 소통 공간으로 소통 자산으로 도에다가 실제로 기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게 이제 사실 영리 목적의 회사거든요 이게. 뭐 유튜브 광고를 받잖아요. 그걸 이제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받는 대신에 이렇게 좀 기부를 하시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아예 안 받는 어떤 저는 형식인가요? 받아서 기부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한 달에 그래도 기백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이렇게 된 돈을 우리 도정에 쓸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니까 또 어려운 일 또 그 젊은 농부들을 외국에 파견하는 데 쓰는 그런 경비에 보탠다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영리 목적이라고 할까 뭐 그 수입으로는 쓰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기존에 이제 구독자들 지금 14만 9천 명, 15만 명 가까운 구독자들은 시원시원한 어떤 그런 정치 비평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 채널이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도 아마 저기 당선인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000명 빠졌죠. 지금 충청도 나는 충청도에 관심 무지하게 많은데 거기 있는 구독자들은 팔자가 살아와서 저의 구독자가 됐는데 이 충청도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따끈따끈한 뭐 정치 비평, 뭐 현안에 대한 논평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실망도 하고 일부 빠져나간 분도 계시고 근데 예상외로 많이 안 빠져나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과거의 정치적인 그런 갈증이나 뭐 이런 것 현안에 대한 논평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인문학으로 전환해야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또 여기에 많은 그런 이야기, 또 삶의 그런 내용 이런 것으로 인문학을 바탕에 깔고 우리 농촌의 현실 또 우리 충북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 그러니까 호수 관광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잖아요. 구석구석 그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 그리고 곳곳에 숨어 있는 그 일왕농부를 포함한 많은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삶의 모습을 뭐 인간극장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일 같은 걸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독자가 생기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은 지금 충TV라고 있어요. 충주 TV. 네네. 그 PD님을 오늘 오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 그래요? 면담. 내가 찾아가서 만나러 갔는데 네네네. 휴가를 가셔서 못 봤거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오시라고 해서 이제 이런 기관, 충주시라는 데서 유튜브를 해서 한 25만 구독자를 가진 그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그 사례를 좀 들어보고 내가 좀 배울 게 있나, 좀 이렇게 따라 배울 게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늘 오시라고 해서 인수위에 오시거든요, 오후에.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눠볼 생각으로 있고, 또 이제 이거를 재편해서 이게 그 재작년에 제가 이걸 가지고 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고구마를 팔았거든요. 옥수수를 팔고 또 김장 사업을 했고 그런 농산물 직거래의 유효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제 농산물뿐만 아니라 충북 계산군 청천면에 농민들의 옥수수와 고추와 이런 걸 파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이제 요번에 유튜브 방송을 이용한 직거래를 해볼 생각으로 있고, 지금 그 오프라인으로는 도청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행정이 있고 온라인으로는 충북 방송이 있고 지금 이제 공중파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의 정책을 잘 홍보하는 거,
또 그런 저희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도민들 또 농민들 또는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기업인은 이제 그것을 또 실시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정치 패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반납을 했는데 작년에 네네. 반납을 했는데 그 반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뉴스로 봤습니다. 그래, 전국적으로 좀 있었죠. 그래, 네. 이제 컸는데 요번에 이제 관사를 반납함으로써 이게 또 약간의 반향이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도 확산이 되고 우리 시군에도 확산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 유튜브 방송을 도정에 활용하는 방식, 이것이 만약에 내 유튜브 방송에 그 구독자가 이 충북에서 10만 명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건 어떤 도정의 그 홍보보다도 의미 있는 것이 되고 쌍방향이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해봐야겠다 그 생각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그 여기 충북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모았어요. 아, 이제 얘기 좀 들었습니다. 아. 또 뭐 햄지, 근데 빡빡이 뭐 이런. 아니 이제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이제 예. 전국적으로 중도 보수 유튜버들 과거에 이제 정치할 때 그런 정치 활동했던 그런 그 홍철기라고 있어요. 긴급 속보 한 30만 40만 되죠. 한번 그거 하면 그 10,000명쯤이 실시간 들어와 보는 아이들이거든요. 빠박이도 있고 또 이제 그 젊은 시각이라고 있고 김상진이라고 있고 이런 친구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라고 해서 이제 이 유튜브 방송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를 자문했죠. 네. 그 친구들의 얘기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사안으로부터 일반적인 문화적인 생활적인 또 이런 그 자연 지향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향이 크다. 그러니까 정치를 포기하니까 난 절망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내 저 구독자들은 다 정치를 지금 갈망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오히려 더 폭넓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거 되지 않겠냐. 그렇게 그 한무더기에 사람들 만났고 또 이제 이 지역에서 뭐 농촌 귀농해서 생활하는 것을 유튜브로 올리는 분들, 뭐 먹방을 하는 분들, 뭐 다양한 분들을 모아서 얘기를 들으면서 내 지금 고충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거기에 그 햄지라고 뭐 1,000만 구독자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젊은이인데 나하고 이제 사진 찍어서 그걸 그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도지사를 만났다, 이제 당선자 만났다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좋아요가 졸지에 4,000개가 달리더라고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100만 팬들이 있는 그런 친구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모색기라고 봐야 되고 그러나 이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이것도 소중한 우리 자산이고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이니까 이거를 도민을 위해 써야겠다. 공무원들 위해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제가 지금 뭐 그런 제가 한 거는 뭐 15만, 16만 정도 됐지만 제가 그냥 계속했으면 100만쯤 됐겠죠. 한 1년, 2년, 몇 년 계속 했다면 요게 지금 한 8, 9개월 그 대선 기간 동안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그게 아마 이쪽 중도 보수 유튜브 세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에 막 급상승. 굉장히 좀 그리고 강도도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충성도가 강하고 굉장히 신뢰가 깊은 그런 지금 유튜브 그 공간이 열렸는데 이제 내가 이 정치를 하게 돼서 이제 그런 안타깝죠. 다른 사람들 부럽죠. 막 100만, 200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돈도 많이 벌고. 네. 근데 나는 이제 이런 또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데 돈은 포기할 수 있는데 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아, 그 매력에 또 빠지셨군요. 소통하는 매력이라기보다도 그 이제 소통하고 댓글을 이제 보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정치를 좀 쌍방향으로 하게 됐죠.
일방적으로 내가 막 주장하고 우리의 공약을 막 들이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 수정된 또 정책이 또 나가고 하는 이런 그 소통 공간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지금 요 유튜브 채널은 조금 줄었지만 페이스북 좋아요가 굉장히 늘었어요. 지금 한 3배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취임하잖아요. 취임할 때 취임식 때 들어갔으면 좋을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유튜브 페이스북에 글을 썼거든요. 3가지. 내가 고향에 돌아와서 행복한 3가지 이유. 그것이 이제 이번에 취임식을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뙤약볕이 될지 비를 맞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 할 수 없는 얘기들을 글로 적었죠.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도지사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거기다 코드를 맞춰야 되나, 뭐 그 의심을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 제 생각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글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읽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좀 내 생각이 이러니까 좀 이렇게 동의하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도 드리고 그런 성격도 있는 거잖아요. 또 일반 시민들도 김영환 우리 지사 후보가 어떤 그 당선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글에다가 이제 적었는데 지금 페이스북 글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유튜브는 이제 말하자면 정치 안 하기 때문에 또 저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게 하고 그렇게 됐죠.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좀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시즌 2로 이제 그럼. 시즌 2로 가는 거고 전체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파격이라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거는 본질은 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외형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외형일 뿐인 거고 본질은 소통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군요. 소통과 공감이죠. 소통과 공감이 우리 도정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제가 유튜브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또 SNS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이제 좀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저를 변화시킬 필요는 있다. 그 시즌 2에서는 그러면은 지금처럼 많은 좀 유튜버들에게 좀 더 배워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충TV 오늘 PD를 만나지만 공무원이 파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건 아마 사고도 많이 쳤다고 그래요.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충주시장께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쌓아안고 방어막이 돼주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성장한 것이 참 기특하고요. 또 시장의 그런 용기에 대해서도 좀 평가하고 싶고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게 도잖아요. 이게 좀 더 커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 방송 또는 유튜브, SNS를 통한 이런 실험 이거는 여기 충북도가 시작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TV하고 달라요. 또 윤석열 TV하고 다릅니다. 이게 지금 저가 하는 건 저는 직접 방송을 하고 제가 직접 이것을 운영하는 거지만 오세훈 TV는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서울시의 팀들이 그렇게 해서 뭐 쇼츠도 만들고 시장의 그런 여러 가지 연설 내용 같은 걸 짜집기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송이죠. 방송의 하나의 대상이지만 저는 방송의 주체잖아요. 제가 이 콘텐츠를 쓰고 제가 하고 이걸 촬영하고 이런 거에 조금 이제 다른 분들이 제가 바쁘니까 다른 분이 좀 도와주는 것 뿐이지 제가 본격적인 유튜버로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할까 당사자 시절에 이 충청북도를 다니면서 본 것만 해도 너무나 많은 콘텐츠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알려야 될 내용들이 있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직접 기획하고 직접 방송하는 어떤 형태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우리 도정에 대한 생각들이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게 지역사회의 뭐 파란이라고 할까 뭐 논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어요. 그게 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요한 충청북도에 뭔가 좀 뭔가 논쟁이 일어나고 또 토론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피해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아주 뭐 부작용이 크면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중단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더 깊숙이 실험해 봐야 되겠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선거 기간에 공약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공약을 줄이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뭐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를 듣지 못했는데 인수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텐데 뭐 좀 수정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이런 현실적으로 조금 감안해서 변화할 수 있는 내용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후보 때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라고 할까 비전이라고 할까 이것을 일관되게 밀고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지금 보니까 자필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마주 보는 당신에 대한 어떤 얘기들 제가 좀 봤는데 페이스북에서 도민 여러분께 이쪽 보시면서 도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예. 지금 이제 165만 도민 가운데 내가 165번째로 높은 도민이 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165만이 있는데 165만 가운데 165번째 높은 도민이 되겠다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65만을 다 나보다 위에 섬기겠다 그런 생각인데 165만 번째 도민이 되겠다. 네, 그렇지. 네. 165만 서열이 165만 번째 높은 이제 도민이 돼서 도민들을 섬겨야겠다 그런 자세를 지금 갖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저 같은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마주보는 당신을 섬긴다. 이것이 제 정치를 하면서부터 일관된 좌우명인데, 그런데 마주보는 도민을 섬기는 그런 도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를 낮추고 눈을 낮추고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경청의 충청북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겪는 아픔, 고통, 뭐 문제 제기 이런 게 이제 민원으로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끝까지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민원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도정의 목표가 되고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출근길 같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예.